어린 허주는 여느 때처럼 홀로 산과 들을 쏘다녔어요. 양반집 또래 아이들은 서당에서 한창 글 공부를 할 시간이었지요. 나는 서자로 태어나 벼슬길에 나설 수가 없어. 글 공부를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야.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 제도가 매우 엄격했어요. 설령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어머니의 신분이 처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없었지요. 그날도 허주는 해질녘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불러 앉혔지요. 얘야, 이 어미는 너의 속상한 마음을 잘 안다. 하지만 현실을 원망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 되겠느냐. 어머니의 꾸중에 허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잠자코 잘못을 뉘우치며 어머니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였지요. 준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단다. 너도 꿋꿋이 자라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네, 어머니. 허주는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어머니의 다정한 충고가 줄곧 귓전을 맴돌았지요. 허주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비록 벼슬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람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허준의 의젓한 말에 어머니는 비로소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살림을 아끼고 아껴 아들을 서당에 보내주었지요. 처음에 훈장은 허준이 서자라는 것을 알고 꺼렸는데 워낙 열심히 공부를 하자 다른 제자들보다 더 기특해했어요. 준아, 너는 영영 관직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도리와 세상의 이치를 알려면 꼭 공부를 해야 한단다. 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훈장은 똑똑하고 예의 바른 허준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허준은 소년티를 벗었어요. 그는 낮이면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저녁에는 호롱불을 밝혀 밤늦도록 책을 읽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허준이 사는 고을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이럴 수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냥 지켜봐야만 하다니. 허준은 고통받는 환자들이 불쌍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허준의 눈에 길바닥에서 진료하는 한 의원이 보였어요. 그는 곧 죽을 목숨이라 길에 버려진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돌보고 있었지요. 사실 전염병이다 보니 의원들도 은근히 환자를 멀리했는데 그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참된 의원이로구나. 나도 저런 의원이 되어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순간 허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그 의원에게 걸어갔어요. 저 의원님,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의원은 갑자기 나타난 허준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자네는 누군가?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가족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이 불쌍하고 또 장차 질병을 치료하는 의원이 되고 싶어서. 그 말에 의원은 허준을 유심히 살펴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왜 의술을 배우려고 하는지 진심을 헤아리게 됐지요. 의술을 배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의원님. 허준은 의원의 물음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결국 허준은 제자로 받아들여져 의원과 함께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지요. 나중에 알게 된 그 의원의 이름은 유이태였어요. 다행히 전염병은 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점점 잦아들었지요. 그때부터 허준은 유이태에게 본격적으로 의술을 배웠어요. 자, 이 병자를 진맥해보게. 진맥이란 아픈 사람의 맥을 짚어 어떤 병이 들었는지 알아내는 것을 말해요. 유이태는 먼저 허준에게 그 일을 맡긴 다음 뒤이어 자신이 진맥을 해 정확한 진단이었는지 확인했지요. 이 병자는 소갈증이라 판단됩니다. 오, 그래. 내 생각도 자네와 다르지 않네. 이제 실력이 제법이로군. 허준은 스승의 칭찬에 가슴이 벅찰 만큼 기뻤어요. 자신의 꿈을 이룰 날이 한결 가까워진 것을 느꼈지요. 허준의 의술은 진맥뿐만 아니라 침을 놓고 약을 처방하는 것도 스승이 깜짝 놀랄 만큼 발전 속도가 빨랐어요. 어느새 일부 병자들은 허준을 찾아 한의원에 올 정도였지요. 그런데 하루는 유이태가 진료 중인 허준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놈! 어찌 오늘은 병자들과 대화 한마디 없이 진맥만 하느냐? 그게 오늘은 병자가 너무 많아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 말에 스승의 목소리가 벼락같이 커졌어요. 한심한 소리 말아라! 의원이 병자의 증세를 자세히 묻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거늘 그러고도 내가 의원이 되려느냐? 유이태의 불호령에 허준은 금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스승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허준이 잘못을 뉘우치자 스승도 화를 누그러뜨리며 타일렀어요. 모름지기 의술은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님을 명심하거라. 무엇보다 먼저 어진 마음으로 병자를 대해야 하는 인술이다. 그 후 허준은 스승의 말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병자가 어떤 신분이든 돈이 있든 없든 바쁘면 잠을 줄여서라도 성심껏 대화하며 병자의 마음과 병의 증세를 알려고 애썼지요.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 사이 유이태는 세상을 떠났고 허준은 스승 못지않은 훌륭한 의원으로 이름을 떨쳤지요. 저분은 조선 최고의 명의일세그려. 아휴, 당연하지.
의술도 뛰어나지만 마음 씀씀이가 참 따뜻한 분이야. 허준을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허준은 으쓱거리기는커녕 자신을 더욱 채찍질했지요. 세상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들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한 신하가 허준을 찾아왔어요. 자네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지금 왕세자께서 편찮으시니 나와 함께 궁으로 가세. 알겠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이미 오늘 제가 만나기로 약속한 병자들이 있으니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허준의 말에 신하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왕세자를 치료하러 궁으로 가자는데 감히 그 말을 거스르다니요. 그러나 신하는 끝내 허준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왕자든 농부든 똑같이 소중한 병자였으니까요. 궁궐에서도 허준의 의술은 단연 빛났어요. 어이들이 고치지 못한 왕세자의 병을 그가 치료했지요.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왕자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허준의 공을 높이 사 계속 궁궐에 머물면서 의술을 연구하도록 했어요. 그 후 허준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금의 피난길도 함께했지요.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그에게 종 일품 벼슬을 내렸어요. 그것은 서자 출신에게 일어나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